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을 돌입해 볼 텐데 최근 일주일간 이 용어 많이 나오죠. 미국채인데 100년 만기인데 이자를 한 푼도 안 준답니다.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 이걸 정말 트럼프가 발행을 할까라고 나오면서 미런 보고서라는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오늘 좀 재밌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워낙 트럼프의 지금 관세가 좌충우돌하고 임기응변에다가 오락가락하고 그야말로 미치광이 전략을 쓰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멘붕이잖아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뭘 노리는 거야? 정작 중국을 노릴 것 같지도 않아요. 중국은 지금 뭐 잘 언급도 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세간에는 어떤 얘기? 진짜로 100년 만기 무이자 미 국채를 트럼프가 드디어 발행하나? 이런 뉴스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어디로 가는지, 트럼프 관세의 로드맵을 그렸던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미런 보고서라는 건데, 바로 이 미런 보고서가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런은 누구냐? 스티븐 미런이라고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이 사람의 논문이, 스티븐 미런의 논문이 미런 보고서인데, 실은 이게 작년 11월에 대선 이제 끝나고 나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언급되고 이거 음모론이다. 이 사람이 뭐 판타지다. 이렇게 또 비난도 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돌아 지금 하루 트럼프의 입에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가운데 여기저기서 특히 상호관세 다음에는 아마 이 미런의 전망대로, 미런 보고서대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런 보고서의 내용 이제 41페이지인데 핵심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두 가지 고질병이 있는데 절대 못 고치는 게 하나는 무역 적자고 또 하나는 재정 적자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느냐? 관세를 통해서 바로 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한 방에 처리를 하려고 한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가 그럼 왜 그게 어떻게 매치가 돼? 라고 할 텐데 일단 선행 조건으로요. 미러는 달러 약세,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것과 트럼프 관세가 일단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이런 겁니다. 먼저 이 관세를 가지고 뭘 하느냐? 상대국한테 뭐 이런저런 태클을 걸다가 스스로의 통화를 절상하도록, 즉 달러를 약하게 만들기로 유도하는 압박용 수단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럼 왜 달러 약세가 필요하지? 달러가 약세가 돼야 미국의 한창 지속됐던 이 고질병인 무역 적자를 해소시킬 수가 있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하잖아. 이거는 지금 현지 생산으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큰 그림은 미국을 다시 제조업으로 만들고 달러 약세를 유도해서 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이제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거 압박하려고 트럼프의 관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 같은 우리나라라든가 뭐 중국 같은 나라가 쉽게 원화 절상이라든가 위안화 절상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수출이 중요한 나라니까. 그래? 그럼 너네는 말 안 들어? 관세를 부과해요. 그럼 관세 수입이 들어오면은 이게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러는 관세를 통해 가지고 너네 이 원화 통화를 절상해, 달러 약세를 만들어. 그러면은 무역 적자 해결. 말 안 들으면 관세 때려서 그 수입을 가지고 재정 적자 해결. 뭐 이런 거를 이제 스티븐 미러는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100년 만기 그 국가 이 채권 국채인데 미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은 빚이 너무 많다. 즉 발행한 국채가 천문학적이어가지고 이게 계속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풀어가야 재정 적자의 근원적인 무견을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국채라는 것은 발행할 때마다 상대국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천문학적인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표를 통해서 미국의 빚이 얼마인가를 보면은요. 미국의 국가부채 이제 35달러도 넘어서 36달러, 4경을 넘어서요. 미국의 빚이 5경 원입니다. 5경 원. 저 발행한 거 보십시오. 저만큼을 다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하는 건데 코로나를 전후로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빚을 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4경이 아닌 이제 5경을 넘어서고 있는데 자, 어떤 주장을 하느냐. 저 부채, 뭐 그래 어때? 미국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상대자, 이 채권자한테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을 기점으로 미국의 재정에는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 하잖아요. 국방비에 1,000조를 쓴다. 그런데 국방비가 그동안의 예산에서 가장 많았거든요. 그런데 국방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저 채권에 대한 저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을 놀아보면 국방비가 한 8,700억 달러 정도의 그 소위 말하는 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제 이게 이자비가
국방비를 더 추월을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편인데요. 저걸 자세히 보시면은 기존에는 저 8,700억 달러라는 국방비가 1,000조 원이잖아요. 저게 가장 많았었는데 이제는 저 채권에 대한 이자를 주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런데 앞으로 빚은 더 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예산에서 미국의 재정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저 이자 내는데 쏟아야 되는데 그러면 감세를 하겠습니까? 재정 적자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최고의 해법은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를 발행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각국에 보유하고 있는 다 국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개인도 미 국채를 사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100년 만기 채권으로 발행해서 미국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너 30년물 갖고 있어? 한 뭐 3.5%야? 내 거 100년짜리로 바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이게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이게 이제 산도적 같은 말도 안 되는 심보인데 어떤 국가든 이거 반대하겠죠. 나는 안 바꿀래요. 얘기를 하면 관세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난 일부 정도를 한 10% 20%를 이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를 바꿀게요 하면 그만큼을 관세에서 인센티브를 또 주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저렇게 미치광이 전략을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상대국의 통화를 높이는 평자 절상, 그다음에 저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를 팔아먹으려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마러라고 협정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위안화를 마치 85년에 이 엔화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위안화를 절상시키고 그 엔화가 절상됐을 때 일본 국민들 흥청망청되고 버블이 꼈잖아요. 이제 중국 시장에도 버블을 유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중국을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이다라고 해서 자 이런 보고서 100년 만기 국채 그리고 뭐 이런 얘기인데 뭐야 판타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최근에 금값 은값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장은 이거를 전혀 신빙성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만에 하나 정말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가 발행한다. 달러 값은 그대로 폭락할 겁니다. 이제 그걸 대비해서 범브릭스 국가들이 뭐 간밤도 그랬고 지금 계속 금을 사서 쟁이는 것이 이제 이런 또 신호탄이다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무엇보다 확실한 건 트럼프 스스로가 늘 말합니다. 약달러, 달러는 약해져야 되고 금리는 계속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 이걸 확실한데 정말로 이런 상황이 흘러가면 우리 K 증시는 단기적으로 절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3,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 위안화가 강해지기 시작한다. 원화가 함께 강해지기 시작한다. 단기적으로 우리 K 증시에서는 버블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민원 보고서 이게 확인이 되려면 일단 다음 달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과연 트럼프가 관대하다고 말했던 것 어떤 행동을 해야 관세를 깎아줄지를 보면 정말 저 100년 만기 채권도 발행이 되는지 아니면은 민원 보고서처럼 이 약달러 정책이 노골화되는지까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